자, 해볼게. 6강 2번. 일단 첫 문장. 소음 위주로. 핵심만 보면 사실이 문제를 만들었다. 과거네. 어떤 사실? 딥러닝 컴퓨터가 단지 프로그램상의 기능만을 수행을 한다. 뭐 없이, 그러니까 딥러닝 컴퓨터는 AI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이해하는 것 없이 걔네가 하고 있는 것을 또는 뭘 이해하는 것 없이 그래서 implication은 영향, 결과야. 이게 원래 implicated 하게 되면 복잡한에서 얘가 복잡함, 합병증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뜻 외에 두 번째 뜻이 결과나 영향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지. effect. 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딥러닝 AI 컴퓨터는 실제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상에 정해진 일만 한다라는 거지. 보통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런 거. 그게 과거에 문제를 만들었대. 왜냐면 이제 뭐 인간하고 좀 다르잖아. 그치? 물론 알고리즘에 의해서 yes, no 하면 무조건 뭐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첫 문장만 보더라도 저런 게 이제 문제를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방향성 둘 중에 이런 게 문제다? 해결책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in particular 이건 이제 특히 강조하는 연관사 아니야? in fact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고리즘 편향 문제라고 묘사를 했대.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이런 이제 소재가 나온 상태인 거죠. 즉, 딥 러닝컴 얘 같은 경우에는 행동에 자기들 어떤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수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달라가야지 안 나눴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알고리즘 편향이다라고 이제 글각을 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런 문제거든. 컴퓨터가 뭔가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는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인간한테 미칠 거 프로그램 된 대로.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 즉 데이터 이제 모음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는 뭐 신경망이라는 게 저 알고리즘 컴퓨터, AI 컴퓨터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얘네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 컴퓨터가 훈련하는 데이터 모음이지. 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representation, 표상이다. 세상을 표현해줬다는 거고, 이건 이렇게 묶어야겠다. as it is는 세상이 주어가 있는 그대로거든. 있는 그대로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여줘. 당연한 얘기겠지? 뭐라기보다는 the world, 세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세상이라기보다. 그럼 사실 우리가 요것도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잖아? 그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좀 안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좀 왜 안 좋지? 보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향이 가까울 텐데 생각이 될 거라고 좀 더 볼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마 다시 재생산할 거야. 최악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나 우리 사회의 편향을 전반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결국 이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하는 애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최악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를 재생산이란 말 그대로 써야겠지? 고정관념이나 편향 따위를 재생산을 한다. 있는 그대로 하는데 왜 이게 고정관념이고 안 좋은 건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돼서 안 좋다는 얘기만 확인이 된 상태고, 주제적 요지 관점에서는 아직 해결책은 안 나왔으니까 계속 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지? On the other hand야. 대조지? 반면에 얘하고는 달리 인간은 아마도 판단을 행사할 거고 질문도 던질 거예요. 패턴들을 그 사람이 보고 있는 판단에 인간은 개입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판단 없이 프로그램대로 그냥 진행해서 안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럼 사실 이 예시는 뭐에 관한 예시야? 그냥 이거에 관한 예시인 거잖아. 앞에 나온 내용들. 그럼 해결책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 그래서 주제적 유지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이걸 토픽 센텐스라고 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앞에는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주제문 자체는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이거지. 사회의 최악의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 라고 하는 게 결국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이게 이제 대표 개념,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인데, 이게 아직 좀 사실 저기만 봤을 땐 이해가 덜 되거든. 예시를 볼게. 그럼 확 이해가 돼. 저 얘기가 이 얘기니까. 딥러닝 네트워크는 아마 볼 거야. 대부분의 이 사진들 뭐라고 묘사된 레이블 상표 붙이는 거니까 묘사되어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는 이제 기록 저장소지. 거기에서 비서라고 묘사된 대부분의 사진들이 이게 주어고 동사고 뭐지? 여성들이다라는 걸 보게 될 거고, 비서는 대부분 여자라는 거 아니야? 반면에 또 대조지? 이 보스의 대부분의 사진들은 매일 남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봐요. 딥러닝 컴퓨터가.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계산해서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남자가 항상 보스고 여자가 항상 이렇게 비서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편향을 재생산한다는 게 유개념인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요 문장 있잖아. 요 문장. 요 문장에 해당하는 예시에 들어가는 말이 요거지. 이렇게 결론 내는 거. 그지? 그리고 앞에 나오는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데이터셋,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셋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처리해서 이런 편향적인 결과, 판단을 내리더라. 근데 인간은 이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맞춰주면 되겠고, 내용상. 그러면 사실 이제 얘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문제로 끝낸 거란 말이지. 그지? 이걸 좀 더 말을 쓰면은, 이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고, 이거 있잖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한 이 데이터셋, 표현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악의 어떤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문장 삽입으로 좋을 것 같아. 대조로 이제 인간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인간은 판단이 가능하다. 얘는 판단을 못하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초창기 AI 컴퓨터, 딥러닝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예시 자체는 요걸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예시는 인간 예시가 아니라 요거에 대한 예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 내기로는 요 인간 얘기가 문장 삽입으로 요게 좀 헷갈릴 거는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 자체가 직전에 얘랑 반대 개념 있잖아. 그지? 인간은 판단하고 얘는 좀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서 최악의 어떤 모습을 그려주는 거니까 요 문장의 문장 삽입을 좀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판단 가능, 얘는 그냥 판단 불가하다는 걸로 발표로. 그래서 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여성은 비서고 남성은 사장이다. 이런 편향된 예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예시 자체는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세 등분으로 나눠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얘는 여기다 붙여야 될 것 같지? 그래야지 저 대조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그 전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세 등분 정도 나눠보면 되고, 요걸 하면 요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 자리 위치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스틱. 했지? 그래서 평화변 자체는 일단 이게 주제문이긴 한데 아니야, 저것만 하자. 너무 헷갈리니까,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랑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거랑 문제랑 세 단어 정도, 단어 두 개랑 요거 정도만 통합편을 해보면 될 거라. 중간식이에요. 위치가 되게 괜찮아요. 문장 삽입 순서 같은 거로 일단 우선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연결사도 잔뜩 있었잖아. 이것도 연결사 임팩트 같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임팩트라는 임팩 이런 걸로 괜찮은 거야. 대조 순서 명점 잔뜩 있으니까. 그리고 빈칸이 되려면 요 문장 여기 빈칸이 되어 있지. 여기 이 정도 되겠지? 이런 거 빈칸 내려면 되겠지? 그런 걸로. 약간 뻔하긴 하지만 주제문만 생각해야 되는 거 되는 거. 됐어? 여기 딥러닝은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은 좀 신경망 네트워크고, 이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런 거 어딘가 공부하지 않냐? 왜냐면 AI 할 때 인간의 언어를 배우도록 해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노출을 잔뜩 시켰더니 욕을 배우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묻는 거죠. 인간은 판단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은데, 편향이 없는데. 소재 좋아요, 상당히. 내용도 괜찮아. 약간 복잡한 느낌에서 이거를 꼭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러면 돼. 됐다? 문제 제기로 끝난 걸로. 정작 답을 안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다 이거잖아. 세상 있는 대로 편향 만드는 거고. 그치? 부정적인 것만 찾으면 되었네. 이거지? 딥러닝 컴퓨터가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카피, 복제할 수 있다. 제목이니까 저렇게 된 거지. 주제는.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알고리즘은 세상을 반영해서 결론되기 때문에 편향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편향된 세상의 모습이 되겠지.
자, 3번. Assumptions are a reflection of what's going on in one's mind. 가정은 한 사람의 생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반영이다. 말은 어렵지만 가정은 생각이야. 그지? 거기에서는 우리 정신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집중을 하는. 그치?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보여주는 게 가정이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은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걸 가정한 거니까. 그렇지? 가정하고 내 생각을 기반으로 가정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보였을 때 목소리로 표현이 될 때, 내 생각을 이제 말로 전달할 때 우리는 이제 좋은 기회를 가져. 그 사람의 인식을 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약간 관점을 바꿨지만 우리가 남한테 내 생각을 말로 전달해서 표현을 하면 내가 표현한 나의 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시점이 바뀌었잖아. 요게 말로 표현되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형 인식이 말로 표현돼서 나온 거니까 이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했더니 저 약간 헷갈렸더라고. 저게 시점 바뀌었어. 그 다음에 여기 그 강조 구문이 나와요. 그지? 이게 또 좀 헷갈리는데 이 이디스 대사에 이렇게 수식어 전면구 나오고 전면구 나오면 무조건 강조구잖아. 왜냐면 그 뒤에 문장 어디든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수식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동사가 아니야. change for 이게 주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자동사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노력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정확히 바로 그런 인식으로부터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로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을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uppose 생각해봐 해서 좀 복잡하니까 예시까지 읽어보자고. 그러면 사실 주제 제목 요지 관점 주제문을 요구했던 거네. 강조구문에다 예시 직전이니까.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예시 하나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알렉스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투투 난 원인 결과 너무 나이 들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They're looking for someone fresh out of school. 그러니까 이거 이제 회사가 되겠지?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어. 학교에서 갓 졸업한 신신한 애를 자기네 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알렉스는 그 가르치는 자리에 지원을 하진 않을 거라. 행동으로 이어진다. 행동 얘기가 좀 추가가 됐네. 이거 저희 주제문이 아닌 거네.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원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서는 변화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치? 결국은 변화의 노력, 행동으로 이어지려면은 그 인식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 좀 더 하나 볼까? Suppose. 한번 또 생각해보자. 걔가 대단한 리더야. 뭐 할 수 있는? 그 학교를 턴어라운드 시키지. 턴어라운드는 말 그대로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 좋은 쪽으로 돌리는 거야.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리더. 그런데 그의 이니셔티브의 부족. 이니셔티브는 뭐 진취성, 뭐 창의력 이런 거. 그러니까 진취성 부족. 도전 안 한 거잖아. 지원 자체를. 진취성의 부족은 만들었다고. lose for him and for the school district. 그 자신한테도 그 학교 구역 번역 내한테도 루즈를 만들었다는 거는 얘는 우리가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해될 것 같지? 우리가 윈윈 게임이라고 하잖아. 그 루즈를 서로 다 치는 거지.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대. 왜냐면 얘는 능력 있는 애인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행동을 안 옮겼기 때문에 서로 다 손해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 더 볼까? 그래서 이러지 말고 만약 이러면 어떨까? 대신에 그가 recognize 인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지 어디 있었지? 인식?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가 unique experience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전에 역할을 했어.
근데 그 역할이라는 거는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식 자체만 바뀐다면 행동이 바뀔 거잖아. 그러면은 서로 다 좀 윈윈 상황이 됐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 추가가 좀 더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 내용을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변화의 노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조건과 주제문은 이거는 맞아요. 근데 밑에 내용을 좀 추가를 해줘야지 이해가 될 거라. 현재 관계가 분명히 주장했어. 1번은 인식이 바뀔 수 있다.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식을 하게 되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가정을 태클, 다루다지? 다뤄라.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해라. 괜찮지? 너의 생각을 나타내는 가정 자체를 인식해서 파악하게 되면 변화의 노력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행동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 2번 일단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3번 뭐 경력 있는 뭐 근로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공통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의 인식을 왜 향상을 시켜? 네가 이러면서. 그래서 2번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3번도 참 별표는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별표 얘기를 안 했는데. 그지?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을 할 때 결국은 타인에게 표현할 때 그 인식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다? 그렇게 되겠지? 비슷한 말 같은데. 자, 그래서 결국은 강조구문으로 변화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노력이 시작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우리의 그 인식, 즉 생각이라는 거를 알게 된 인식, 생각으로부터 이 행동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지. 이거는 변화의 노력이라는 게 행동이라고 봐도 될 거야. 행동을 옮겨주는 이런 개념인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제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 예시, 알렉스 얘기가 나온 거잖아. 알렉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일단 결국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더 세세하게 쓰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알렉스의 생각이 알렉스에서 지원하는 행동을 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대신에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행동이 바뀔 거고, 그러면은 행동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이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될 건데, 아까 이제 안 봤으니까 여기 많이 볼게요. 만약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법이 잠깐 나오는데, 요 가정법이요? 헤드 PP, be willing to, 그 다음에 여기 would could might have to 있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지. 만약 그가 기꺼이 그 자신의 가정, 즉 생각이지 도전을 했었다면 도전 안 한 애잖아. 포기한 거잖아. 걔는 아마 조치를 취했을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걔의 목표를 추구했을 거야. 이것도 팩이지. 그치? 그래서 stories like this 이런 것 같은 이야기는 너무 자주 발생한다. 결국 생각이 안 바뀌어서 행동으로 안 이어진 거, 조치를 안 취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은 여기 가정법을 통해서 만약 그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 알렉스가 생각을
인식 해서 가정에 도전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실제 그러지 않았다. 취했을 텐데 이것처럼 느낌을 살려볼까? 취했을 텐데 실제는 가정법이니까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가정에 도전하지 않고 조치를 그래서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가 잔뜩 있고 다시 이제 일반에 대해서 넘어갔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알렉스에 계속 이어지니까 얘는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묶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세세하게 좀 나누긴 했지만. 즉, 걔네들은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복수잖아. 요게 데이를 했는데 이게 맥락상 가정이거든? 이게 가정이야? 여기 단수지만 맥락 가정이야. 그 자기 자신 어떤 생각인 가정은 발전을 막고 hinder progress 그리고 여기도 문법이야. inhibit apromise는 이거 stop apromise 뭐 keep apromise 이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 가장 쉬운 걸로 얘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다야. 그래서 이게 inhibit 뭐 prohibit 거기는 다 비슷한 얘기잖아. 조직이 목표 성취를 못하게 하는데 저런 가정들 이거는 가정들 그래서 they 역시 그런 가정들은 cause 초래해요. 개인들이 to remain locked 딱 잠겨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뭔가 교착 상태에 빠지도록 락을 잠그는 거니까 그들의 자기 스스로 self-imposed boundary 자기 스스로 부과한 한계, 경계 내에 딱 교착되도록 초래한다. 완전 안 좋은 말들이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야? 발전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역시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한계에 가둔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가정이. 그래서 그 가정을 깨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러니까 얘는 주제 자체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그 이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다가 주제인데 요지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인식을 해서 그 인식한 가정에 도전을 하게 되면 우리 행동도 바뀔 수 있고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 처음에 그 과정에서 한 번만 나왔지만 뭔가 실제로 목소리로 말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인식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그걸 토대로 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인식을 했으면 그 인식의 자체 가정에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행동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하나만 좀 더 형광펜 하나 해보자면은 이 문장을 형광펜 해볼게 우리 이게 반대로 얘기했지만 이거를 하라는 거 아니야? 이 가정법 문장 있잖아. 여기랑 what 요까지만 할게요. 인지를 하면은 도전해서 행동도 바꿨을 텐데 왜 사례만 놓고 볼 때는 그걸 안 해서 행동이 안 바뀐 건데 결국 요 얘기가 구체화시킨 게 이거잖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변화의 노력이라는 게 시작을 하려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가정을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도전해서 행동으로 옮겨봐라 가 되는 거야. 됐어? 요거? 그러니까 여기 요거 있지? 요 가정법 문장 요게 주제문 누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대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걸 같이 묶어서 두 개를 묶는 거.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앞에 이제 도입 부분이 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게 벌써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건 4개를 쪼갰잖아. 그래서 한 3개 정도 했어야 돼. 이건 하나 묶자고. 나중에. 묶어서 하는데 순서가 충분히 더 가능한 얘기고, 왜냐면은 그 중간에 예시가 여기 알렉스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얘는 크게 3개로는 나눠서 보면 될 거야. 일반화된 거, 알렉스 얘기, 그 다음 다시 일반화된 거. 이게 크게 3등분으로 나눈 게 이게 지금 이 상태라고 해서 알렉스 얘기 빼고 이거 위아래 진해라고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빈칸 같은 거는 여기지 뭐 여기 무조건 여기 변화인으로 해석한다는 거. 역시 형광펜한 문장 중심. 여기는 뭐 가정법도 있기 때문에 내용도 꼭 괜찮다고 보여주고, 아니면은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지금 요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된다는 거고, 사실 요게 이거 얘기를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는 거잖아. 인식을 해야 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거 반대로 얘기는 했지만. 오케이, 이거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3번도 상당히 좋았어. 이 제목 파트가 되게 정말 괜찮은 거였어. 그 다음에 4번 오늘 한번 볼게. 뭔가 이게 뭐 주제 자체는 뭐 별건 아닌데 뭔가 느낌이 교재가 작년 거보다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 말이 조금 미세하게 약간 난도가 올라간 거 같아. 작년 거에 비해. 자, 4번. 자, 피지션, 의사지? 의사가 주장한대. 발라라고 왔더니도 의사가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이 직관적이다, 인튜티브하다라고 해야 돼. 의사는 감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 직관적인 것은 리즈닝, 사고야, 사고. 추론, 생각하는 거래. 뭘 통한? 어소시에이션, 연상을 통한. 근데 그게 PPG, 형성이 된 거지? 쌓아서 만들어진. 뭐 수년간의 프랙티스여서 이제 진료 행위라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직관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하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검사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 까고 나온 상태야. 벗이잖아? 근데 벗. 그럼 확 바뀌었지? 쉽게. 그런데 AI 과학도 AI이지? AI 과학자가 의학적 진단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그냥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직관적으로 하는 거고 있잖아. 이거 이게 이거야. 진단을 직관적으로 한다고. 근데 AI 과학자가 저렇게 의사들이 직관적으로 하는 진단 행위를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저거야. 요거를 연구를 했을 때 걔네들의 노력은 뭐냐면 to see the diagnostic process. CAS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요. 이런 진단 과정을 뭐로 바라보는 거가 되냐면 셋업 1년의 명시적인 절차로 바라보는 거래. 그렇지? 이게 직관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반대 개념이잖아. 그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절차처럼 표준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라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포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재는 확 바뀌었어. 똑같은 얘기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치면
요게 그 explicit procedure하고 요 intuitive하고는 요게 이제 상반된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주제문은 사실 이거예요. 이 문장, 이 문장을 일단은 보면 돼. 물론 보통 설명을 보고 판단을 해보긴 하겠지만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야. 진단 프로그램, 의학적인. 나는 본 문장이니까 중요하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역시 그 AI 과학자의 전문가요. 걔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공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진단 프로그램을 만드냐면 의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라고 몇 달 동안에 거쳐가지고 일단 어떻게 진단 내리시나요? 면접을 인터뷰를 하겠지. Try to pin down every aspect of how he she makes decisions. 노력을 하면서 pin down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줄이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 안에다가 핀으로 찔러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의사들이 의사결정하는지 모든 측면에 대해서 뭔가 최대한 간결하게 줄여나가면서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위에 나온 것처럼 명시적 절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과정으로 보충 설명 나온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주제 못 보시구나 라고 해서 흐름 단박기니까 주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저는 직관적인 과정을 명시적인 절차로 바꾸려는 AI 의사 진단 프로그램 이거 되겠지? 제목 먼저 보고 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관한 얘기고 이번도 뭐 이게 좋다는 얘기 아니야? 한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얘네들. 3번은 몇 년에 걸친 경험. 이것도 아니잖아. AI가 주인공이잖아. 의사의 직관적인 진단인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멀라이저고 공식화 가능하다. 프로그램으로 프로시저 위에 나온 거 explicit procedure로 만들 수 있다 해서 4번이 그래서 답이 되긴 한 거지. 이것도 뭐 끝없는 반복된 가입된 그런 거 아니잖아. 자, 밑에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AI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구조를 모델화했어. 그 모형을 만든 거지. 뭐에 그 의료 집행의 지식의 구조를. 근데 이제 그게 이 지식, 의료적 지식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를 구조를 모델링했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위에 나온 거를 계속 연결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임플리시트하다고 했죠. 이게 암시적이란 말을 쓰지. 겉으로 분명하게 안 드러나는 거. 여기 익스플리시트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링을 구조화한다는 게 여기가 이제 익스플리시트 명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런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지. 의료 관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은 뭐요? Given the same information as the physician. 의사하고 동일한 정보 받았을 때 보통은 올 거래, will come. 똑같은 결과로 도달하게 될 거다. 그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래서 the process of writing such program.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그 과정은 근데 갑자기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를 갖고 있다 해서 소재가 확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소재를 할 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둥번호로 나누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서 뭐 도입 주제를 이렇게 줬지만 소재가 갑자기 바뀐 거고 이 그 사이드 이펙트는 꼭 부작용 말고 그건 부정적인 의미잖아. 그냥 옆에서 발생하는 영향, 부수 효과라고도 많이 사용돼. 긍부정 느낌 없이 중립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쓴다는 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수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프로그램이 생각을 해 앞으로 이게 폴트가 앞으로니까 그러니까 의사처럼 생각을 추구한다면 의사의 생각 뭐에 관한 걔네들의 활동에 관한 의사의 생각은 변화가 됐대. 뭐에 의해서? 컬래버레이션, 협력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안에서 즉 만들면서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만 먼저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그램 개발에서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 부수적 효과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결국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의사 역할을 그 이후로 계속 대신을 하는 거잖아. 이게 그치? 프로그램이 어떤 의사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기가 원래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되겠지? 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의사의 생각이 변화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빼야겠다. 이거는 하지 말라고 지저분해. 이렇게 간단해. 이거만. 한때 의사한테는 직관적으로 보였던 일, 즉 진단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다이아그노시스. 그게 뭐로 보여지냐면은 to be formalized, 아까 선지했던 거지? 공식화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이거 yaz은 거였지? 즉, 그 진단이라고 하는 그 직관적인 진단의 과정이 공식화가 가능하다라고 의사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요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식화. 왜 원래 그 생각하는 직관적인 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뭐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절차를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과정 자체도 뭔가 명시적으로 겉으로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절차화할 수 있는 공식이 가능하겠다더라 되는 거잖아. 선지에 있어서 좀 아쉽긴 해. 원래 이게 한 단어짜리 인카운이나 뭐 어휘는 되게 좋을 건데.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은 뭐냐면 주제를 한번 다 봤으니까 앞에 이제 그 의사는 경험에 기반을 한 직관적 판단을 하는 조치예요. 이건데 멋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눴지? 부수적구가. 이건 하나로 할게. 이렇게 해서 세 등분 나눈다가 첫 문장하고 중간에 오고 그다음에 세 등분 나누는데. 그런데 얘를 뭐 말을 좀 예쁘게 해보자면 AI 과학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개발을 할 때 결국은 요 프로그램을 요 직관적의 반대 개념인 명시적 절차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명시적인 프로그램의 절차라고 할까? 저게 명시적 절차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진단 프로그램 명시적 절차가 있는 얘가 요 밑에 나오는 공식화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 융합해놓은 이유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좀 부수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쭉 날려버릴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보답을 해가지고. 부수적 효과는 의사들 자체에도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의사들 생각도 공식화가 되는구나 라고 바뀌었다는 얘기지. 세 등분 역시 그렇게 세 배로 나누는 거예요. 좀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 경우 이제 세 등분이라고 의사 생각도 바뀌었고 얘를 만들어냈고 원래 직관적이었는데 공식을 만들었어. 그때 의사 생각도 공식 하나로 바뀐 거야.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것도 괜찮아. 잠깐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뇌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재가 바뀌니까 이 문장은 이제 위치 이게 그 부수 효과가 뭐냐?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글 순서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이 서치라고 하는 요 지시사는 꼭 직전에 이
프로그램이 언급이 돼야 되거든. 이게 지금 the resulting program, search 프로그램이 이거니까 이 순서도 이 문법적인 단서도 찾아볼 수도 있어. 물론 여기 뭐 계속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search 프로그램, resulting 프로그램.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자주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문법적으로 멋있하게 여기다 하나 돼 있는데 얘는 아니고 요거를 얘기한다고 맥락상 이렇게 봐야 되겠지? 공강의 1번 한번 볼게. 58페이지 확 넘어가. 1번을 결표를 해주셔. 자, although simple repetition does help us in learn. 역점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지. 비록 단순 반복이 동사 강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배우는 걸 도와줘. 그지?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 아니야, 단순 반복은. 그지? 그렇지만 심리 연구는 발견했는데 인용까지 줬네. 그럼 규제문스러운 느낌이 확 있지? 옆쪽에다 인용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한다. elaboration과 주제문 맞지? 이걸로 하자 뭐. 단순 반복 노노 elaboration이야. 그럼 사실 저 elabor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 뜻보다는 맥락으로 저걸 이해해야 되겠지? 그럼 적어도 단순 반복하고는 상대되는 개념이 지 않을까라고 연상을 해볼게요. 뭐 뜻 자체는 뭐 정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저기 elaborate이 동사를 문제를 해야지. 이 중간에 들어가면 레이버 노동이잖아. EX야. 아웃. 그러니까 노동을 들여서 뭔가로 바깥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다, 만들어내다요. 그래서 형용사로는 공들인, 정교한이고 동사로 뜻도 사용이 수능에서 몇 번 됐어서 부연 설명하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정교한이라는 거에 명사형으로 정교화 뭐 이렇게 썼네. 자, 근데 당연히 이제 풀어주겠지. 저게 뭔지. 당연히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용어야. 이건 용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뭔가 정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관을 짓는 거야. 그 자료를. 뭐하고 연관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보통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배경 지식이라고 하지. 백그라운드라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뭔가 정보에 대해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배경 지식과 연관을 시키면 가장 효율적인 정보 습득이 된다. 공부할 때 방법이긴 하잖아. 보이긴 하는 거야. 주제는 벌써 빡 나와버렸어. 끝이야. 주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은 뭐 단어 때문에 저 썼는데 결국 정교화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습득을 하는데, 즉 정교화라는 얘기는 적극적 사고 플러스 배경 지식과 관련 짓기다. 요게 되는 거지. 주제문은 다 나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예시? 네가 remember, 즉 습득, 기억하고 싶어. 심리학의 다른 관점을, 그러니까 뭔가 배우다가 좀 다른 걸 기억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노력을 해봐. 생각을 하려고. 어떻게 각각의 관점이 나머지 전체들하고 다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 액티브 띵킹이 있었고 관련 짓기가 있었으면 요거는 지금 요거 액티브 띵킹 얘기하는 거지. 또 뭐 심리학의 관점이 여러 개가 있나 보지? 그랬는데 뭔가 한 가지 그 차이를 좀 알고 싶다면 일단 다른 것들하고 차이를 좀 신경을 많이 써보라는 얘기는 첫 번째, 그지? 그럼 이제 관련 짓는 얘기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여기 나와, 그 다음에.
근데 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as you make comparison 결정을 해놔. 뭐가 가장 중요한지 각각의 하나하나 관점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정한 거를 연관을 전화 그 문법이 틀린 거지? 명령문 중에 이어지는 거라 뭐하고 관련을 짓냐면 다른 관점들의 특징하고 연관짓기 그러니까 즉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중요한 거 하나를 결정을 했으면 그거하고 나머지 것들하고 연관해서 그럼 이게 꼭 배경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적극적 사고를 통해서 밝혀낸 그 정보를 나머지 애들하고 연관져서 비교를 해보라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적극적 사고의 산물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하고 관련을 적어라는 거. 약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important study 이제 예시 끝낸 다음에 연구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시에서 심리학의 다른 관점, 뭐 학습, 뭐 이런 걸 할 때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적극적 사고, 뭐 1번 알고 있는 거 관련해서 관련 짓는 거, 연관 짓기 2번 저거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 보면은 적극적 사고 그래서 요게 뭔가 중요한 것 나왔어 그걸 가지고 연관 짓기 나머지 뭐 이렇게 이제 3단계로 하나 좀 더 추가가 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뭐 여기서는 문장을 쪼개놨으니까 이렇게 해냈지. 그래도 여기 1번하고 요거 2번 쪽에다 같이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나오긴 한 건데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얘기가 나와. 인용. 심플해요. 구조는 그냥 세 부분 정도로 주제 한번 주고 예시 주고 그다음에 인용 나오는 거 세 번째. 중요한 연구가 있어. 걔는 보여주는 거래. 이런 정규화 인코딩의 효과성을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라고 하는 게 그걸 통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해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연구에서 저 사람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정보를 가장 잘 배워요. 제가 같은 얘기지? 근데 정교하게 나와있지? 언제 학생들이 그 정보를 역시 연관을 졌을 때 그들 자신의 측면을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된 거하고 관련지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시를 들을 때도 나하고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기억하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역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으로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피노미넌 현상인데 셀프 레퍼런스 이펙트라고 알려져 있는 현상이에요. 자기 참조 효과라고 해요. 자기 참조 효과. 그러니까 연관을 자기하고 연관 짓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인용은 그 자기 참조 효과 뭐 명칭만 하나 쓰자고 결국 내가 같은 얘기 이거 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사하는데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 어떻게 그 학습 자료가 너 자신의 관심사하고 연관이 있는지 목표하고 관련을 짓는 게 네가 그걸 배우는 걸 도움을 준다 라고 해서 여기를 요 마지막 문장도 추가를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빈칸 같은 게 충분히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은 적극적 사고보다는 이제 연관 짓는 거 요거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긴 한 거잖아. 그치? 이쪽은 자기 참조 효과는 주로 그 자신의 관심, 목표와 연관을 짓는 걸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2번 적극적 사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좋냐면은 소재가 좋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소재. 그래서 빈칸 같은 거 나오려면은 뭐 이쪽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같은 연관 짓는 거 얘기. 아니면 저 정교화라는 단어 자체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주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주제하고, 그 주제는 뭐, 첫 문장.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 같아요. 제주, 누나요. 됐어, 여기? 그 다음에 2번 이런 건 가볼게. 정규어 내는 다 뜻이 있구나. 자, unlike primary prevention. 원래 저게 사전적인 단어는 primary 뭐 주된 뭐 주요한 그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주된 예방인데 여기서 개념상 뭐 이게 1차 예방이래. 1차 예방, 2차 예방 이렇게 했나 봐. 하면 쟤는 주인공이 아닙니까? 근데 얘 또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지. 1차 예방은 목표라는 거야. 질병을 예방하는 거야. 이건 또 prevent A from ING네. 그지?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는 걸 막는 게 목표래.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예방, primary prevention이야. 그거하고는 달리 주인공 2차 예방이야. 얘는 emphasize, 강조를 하는데 질병을 찾아내는 거야. 파악하는 거. 가장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그 질병을 일찍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컨디션은 질병이야. 조건도 되지만 질병도 된다고. 그럼 일단 용어의 정의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예방은 질병을 막는 게 아니라 빨리 조기에 찾아가지고 조기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래. 그래서 바로 연구가 나오잖아. 뒷받침.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당연히 주인공이 쟤니까. 시사하기를 질병이 똑같은 얘기지? 가장 초기에 detect, identify 발견이 되면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대. 그 치료에 성공적인 결과가 되는. 똑같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얘기인데 요거를 한번 변하자. 요거랑 뭐 그대거랑 뭐 똑같은 얘기지. 치료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더 조기 치료가 가능하면은 결과도 훨씬 좋을 확률이 높다가 되는 건데 이거 하나 더 할게. 어차피 두 문장 같은 거거든. 두 개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조금 추가 얘기가 들어갔잖아. 저기는 조기 치료라면은 조기 치료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조금 추가됐으니까. 1차 예방. 주제는 다 끝났어. 1차 예방은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거라면 얘는 아니지. 주인공 2차 예방. 이라는 거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요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건강 검진 같은 게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질병을 조기에 찾아서 뭐 암 같은 것도 미리 찾으면 빨리 찾으면 생존율이 높아지니까 그지?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 다 끝났어. 자,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 의료보건 체계는 가끔씩은 이렇게 치료 체계로 불린대. 의료보건이라는 거는 치료한다는 얘기는 2차 예방 쪽 얘기하는 거지. 1차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것의 초점 때문에. 뭐의 초점? 찾아내고
치료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거. 그 다음에 치료했어. 이거 했어. 그래서 치료 확률이, 그 다음에 의료보건도 마찬가지로 찾아내는 거, 그다음 치료하는 거에 집중한다. 뭐 때려 같은 얘기잖아. 그치? 계속 같은 얘기만 쏟아져요. 여기는 저기 그닥 복잡한 얘기는 없어.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의료보건 체계. 저것도 뭐 넣어줘야 되나? 이거 좀 이따 해야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좀 더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소재로 나누는 게 이제 여기서 예시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좀 나눠줄 수 있겠네, 그지? 이런 2차 예방의 사례는 미국에서는 아플랜폴 되게 풍부하다. 많아. 뭐 때문에 많냐면 수 때문에 사람들의 수. 크라닉 컨디션은 이게 만성 질병은 급성에 맞는 말이야, 만성. 뭐 당뇨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고혈압 나오지? 고혈압 같은 거. 너는 이제 하이 블러드 콜레스테롤, 그 피 속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이제 만성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잔뜩 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이들 에어비 고혈압이 있다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 사람은 약을 처방을 받을 거야. 이 prescribed drug. 근데 그 약은 도와줄 약인 거지. 낮추는데 둘 중에 하나 또 이들 에어비 그 사람의 혈압을 낮추거나 피 속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managing chronic condition 이렇게 만성 질병을 관리하는 것, 저렇게 prescription drug, 이 처방약을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주어가 managing이 동명사 주어거든. 그래서 여기 문법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기 동사나. 그래서 저렇게 약을 처방해서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의료보건 시스템의 특징이다. 그 의료보건 시스템은 유의미한 발전을 만들었다. 이런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또 내가 하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거 좀 쉽다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문장이 이거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지? 다 2차 예방인데 뭐 일단 나왔을까 안 쓴가 하면. 그래서 뭐 내내 그 연구라는 게 나온 거 성공률이 높아진다 여기까지 나온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의료보건 시스템 체계라는 것도 나왔는데 얘는 다른 말로 뭐 치료 체계라고 뭐 명칭 정도만 해주면, 그죠? 연구는 우리랑 똑같은 연구 결과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의료 치료 체계라고 불리는 이유 자체는 초점 자체가 찾아내고 질병을 조기 치료하고 조기 발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이렇게 불리는데 얘가 발견과 치료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시로 그냥 다 끝난 거 이건 두 가지 묶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미국의 예시잖아. 그 고혈압, 만성 질병, 즉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여기 미국의 예시가 쭉 나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얘는 그냥 크게 두 등분 그냥 나눠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는 없거든요. 다 계속 그 얘기니까. 지금 오늘 본 거 중에 제일 쉽지 이게. 그치? 그래서 뭐 키워드는 그냥 그거요.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 예방, 이게 뭐라고? 의료보건 체계라고. 이게 다야? 네? 이게 여기까지 다 같은 얘기, 너무 같은 얘기야. 무관한 문장 좀 따로 되게 좋은 것 같아. 요것도 이거 있지? 요거까지만 표시를 해놔봐. 얘네 같은 개념일 수 있어.
그 의료보건 시스템이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치? 같은 말이니까 개념이. 그 보건의료 책이구나. 의료보건, 그거 읽었는데 최근 보건의료라고 돼 있네? 의료보건, 보건의료? 그래? 뭐가 차이가 있지? 그냥 치료책이다. 자, 아이비만 뭐 일단 되게 구체적이지, 내용. 필자의 얘기. 나는 기억을 한다. 내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나의 건축 설계 사업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속 사례가 이어지고 미괄식이잖아, 거의. 아니면 여기 일반화된 말로서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건데 요즘은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여기 보면 슈트도 있고, 그건 미괄식이요. 그래서 주제 제목 유지를 할 때는 처음에 고조상황지 한두 개 본 다음에 바로 후반부로 가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거든. 그러면 얘도 결론 먼저 보고 올까? 버시 있으니까 이거 뭐 보고, 그러니까 보고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이거 그냥 추가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되게 훨씬 더 빠르잖아. 자, 그런데 결국 인디에 너는 you should be paid. 너는 돈을 지불받아야만 해. for the value, 가치에 대해서 네가 테이블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네가 제시하는 가치에 돈을 받으라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진정한 negotiator, 협상가는 한다. 일반화시켰네. how to express, 표현하는 방법을, 그의 가치를 고객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좀 독특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문법은 what is that 하면 요게 의문사 예를 강조하는 거거든. 의문사의 강조 부분이요.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즉 고객이 돈을 무엇을 위해서 지불하는지를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객한테 너의 가치를 표현을 하면 너의 가치에 걸맞는 대접, 돈을 지불받을 거다. 각 주제문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역시 뭐 형광펜은 일단 해보고 여기까지 가야 될 거야. 형광펜 본 문장부터. 근데 이제 뭐 좀 그래. 그럼 올라가서 뭐 5개 정도 빨리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얘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야. 건축사인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for me to do was, 내가 하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나의 서비스에 대한 청구지? 청구서를 만드는 거였대. 청구율이라는 게 레이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밑에 나오지만 시간당 내가 돈 얼마를 받을 거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시급 얼마예요? 이 느낌 얘기하는 거야. 이 서비스 제공한 대가로. 나는 나의 가치에 대한 진짜 어떤 느낌이 없었어. 이런 이제 가격을 청구하는 관점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지, 어쨌거나. 나는 기억을 하는데 나의 고객한테 접근했었던 것을, 원래 이제 remember다 말이지 과거잖아. 과거 했었던 걸 기억한다는 거지. 뭐 어차피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합의를 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고객한테 간 거지. 그럼 나는 이제 고객한테 말했어. 내가 시간당 50달러를 찰지 청구하겠다라고. 근데 그게 91년에는 그게 되게 낮은 돈이었나 봐. 펌스여서 뭐 관점보다는 뭐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거는 이렇게 가야겠네. 91년도. 91년도 그 상황 관점에서는 되게 낮은 돈을 청구를 한 거야. 건축사님 50불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걔가 나한테 말했어. 너는 your worth, 가치가 있다. 모르는데 그거 이상. 난 너한테 75달러를 주겠다라고. 이 사람 이제 양심적인 고객. 그리고 바로 그게 when I started, 내가 시작한 바로 그 지점이다. 자동사인 거지, 저선 start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최초에 나온 일화 자체는 여기서 끊겼잖아. 그러니까 소재는 일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일반화시켰고, 일반화는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
그거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고객은 아워리 빌링에 일반화된 거 다른 애들한테 어떻게 적용할지 아워리 빌링을 좋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돈 청구하는 걸 좋아해. 왜냐면 그 고객은 아니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아니까 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고객은 그걸 싫어해. 왜냐면 걔네는 원치 않으니까 네가 가지는 것을 오픈 체크북을 to bill all of your hours 너의 모든 시간에서 돈을 청구할 오픈 체크북을 가진다는 게 체크북은 수표책이라고 해서 그냥 백지 수표책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세요. 원하는 대로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얘네들은 아무리 네가 비효율적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얘는 노는 시간까지 돈을 쳐주고 싶진 않으니까 네가 달라는 대로 주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건당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시간당 이건 건당. 그러니까 그 목수나 뭐 이런 이제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두 가지 임금 체계가 있어. 하루 일당 얼마가 있고 특정 일은 얼마야. 이틀에 치하든 3일에 하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줄게 뭐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주장 다 이해를 한대. 내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제공하는 가치에 걸맞는 보수는 지불 받아야 될 거고 그 표현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필자의 사업 초기에 어려운 점이라는 거지. 요금 청구. 그래서 뭐 이야기가 쭉쭉쭉 흘러.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사례가 또 구체적으로 뭐 시간당 50달러냐 아니면 뭐 시간당 75달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 다음 이제 흐름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필자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다 이해하는 걸로 뭐 시간당 요금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었고 시간당 선호하지 않는 고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지? 이렇게 벗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그래도 네가 돈은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제공하는 가치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진정한 협상가는 고객의 고객에게 너의 가치를 너라고 안 되겠구나. 고객에게 가치를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원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거고. 그럼 이건 하나 보게 강조구문 있잖아요. 원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해해 보면 돼. 저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Who broke the desk라는 의문문이 있을 때 의문사를 얘를 강조를 해보면 예문으로 보는 게 좋아요. 공식보다. 그럼 이게 이제 강조구문의 포맷에다 갖다 맞추면은 이게 시점 과거니까 it was who that broke the desk 이렇게 될 거야. 의문문이니까 그렇게 됐다 치고 그래서 여기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구문 이제 요거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순서대로 쓰는 게 강조구문인데 얘가 이제 의문문이다 보니까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먼저 맨 앞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의문문이면 여기가 이제 순서도 who was it 때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니까 what 이리스테트에서 어순 자체가 그대로 정상 어순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의문사 플러스 이걸로 갈게. 뭐 이제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의문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간접 의문이니까 의문사 이리스테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엇에 돈을 내고 있냐는 걸 이해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치를 어필해야 된다. 이제 가치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강조 부분.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문법으로 치면 여기 웨더를 왜 안 되냐? 웨더는 접속사니까 전체사의 목적어 불완전하잖아. 불완전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와서 쓰기를 한 거야. 문법 볼 때 그런데 일단 뭐 쟤는 저거 자체보다도 저 마지막 문장이 강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분탄도 되고 뭐 부업적인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이해되니? 이거?